몰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질문 주신 부분 설명드리고자 영상 촬영 중입니다. 13일과 14일에 올라온 글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난나님, 벌금 납부할 때 카드 할부 플러스 현금, 혼용 납부라고 하죠. 일단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검찰청 징수계에다가 연락하셔가지고 먼저 이제 현금을 내고 카드를 몇 개월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 질문이 아마 2019년도 정도에 검찰청에 질문을 제가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 오기를 아직까지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서 혼용 납부는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해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 그런 답변을 들었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도의 발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도가 발전이 됐다면 혼용 납부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전산에서. 그러나 2019년에 제가 직접 검찰청에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을 때 혼용 납부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징수계에다가 연락을 하라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초범 죄송합니다님, 합의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합의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분 차량은 새 차인데 보름이 안 되었지만 수리비가 많이 나와 폐차를 준비 중입니다. 종합보험으로 대물 면책금 500만 원에 대해서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한 것은 구상금 청구가 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에 추가적인 합의는 필요 없고 대물에 대한 처리만 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단히 좋으신 분이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눕는 게 정상인데 대물 처리만 해주면은 형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대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경우 대물 처리만 하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죠. 피해자가 뭐 대인에 대한 부분에 지금 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합의서라고 하는 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보상이 되어 금액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죠. 대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형사상 이의가 없다라는 것을 제출하는 것도 일반적이고요. 둘 다 들어가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대물에 대한 구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물에 대한 한도가 있고 보험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를 넘어가면은 일단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먼저 주고 이제 보험사에서 청구를 하는 걸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한도 외 범위에 대한 금액을 구상권에 대한 구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 실형 받고 싶습니다 라고 써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인가 해서 쭉 봤어요. 실형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걸 봐서는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해서 쭉 봤는데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왔는데 이제 그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실형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벌금형을 갖다가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고 해서 구공판 가서 뭐 집행유예 이상 나올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검사가 벌금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판사님 한 번 더 해보죠. 항소를 검사 측에서 해서 징역에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검사가 벌금형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확정이 되는 거죠. 벌금형으로. 벌금형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개연성은 있겠습니다. 정식재판을 하게 되면. 그러나 이 벌금형이 우리가 항소를 했다고 해서 구공판에 가서 이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또는 실형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형은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 한, 설사 검사가 항소를 한다 해도 벌금형이 실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형으로 바뀔 확률은 없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구치소에서 노역을 일당 10만 원에 사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노역도 힘들다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벌금을 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이제 검찰청 징수기에 한번 얘기하셔서 어떻게든 난 노역을 살아야 된다. 돈이 없다. 그런 부분으로 좀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벌금 자체가 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벌금 1,000만 원을 한 번에 마련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꽤 많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냥 벌금을 때리지 말고 차라리 집행유예를 그냥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량적으로 음주운전이 바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교도소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량적으로 양산이 된단 말이죠.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벌금 500만 원이 최대였어요. 1,000만 원까지 나오는 사건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져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벌금을 소득주의라고 해서 소득에 맞게 좀 내는 어떤 그런 외국의 신뢰가 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벌금을 좀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조금 감액을 해서 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어떤 비례적인 그리고 뭐 형평성에 맞는 좀 그런 전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후회 중인님 합의금 1,000만 원.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났고 중앙선 침범을 했네요. 음주농도 0.106. 보험사에 대인 1,000, 대물 500 내셨고요. 면책금. 형사합의금으로 따로 1,000만 원 요구한다고 하네요. 전치 2주. 근데 이거는 합의를 못한다고 봐야죠. 전치 2주 정도 나왔는데 대인 대물 다 해결해드리고 또 형사합의금 1,000만 원 요구하는 거는 사실 좀 과하다고 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감옥에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초범이시니까. 차라리 뭐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느니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분께 주실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은 제가 볼 때 한 3, 400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저하늘 별사탕님 답답해서요 라는 제목이죠. 0.044 농도 나왔고요. 네, 처벌 절차에 대해서 면허 정지고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님께 검사님이 이제 공소 제기를 하는 거고요. 공소 제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구약식이라고 하죠. 구약식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구약식에 대해서 약식 명령이라는 걸 형사재판부 판사님이 내리십니다. 현재 구약식에 대한 약식 명령으로 보통 끝나죠. 법원은 안 갈 겁니다. 전자약식 처리를 했다면은 킥스에서 계속 그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생활하는 곳으로 이제 등기가 오지는 않죠. 전자약식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뭐 위험한 서류가 있다면은 정지 통지서 정도가 경찰청에서 올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찰청에서 정지 통지서, 면허 정지 통지서는 거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취소가 아니니까. 혹시 모른다면은 지방경찰청, 지금은 그냥 각 지역 경찰청으로 바뀌었죠. 경찰청에 전화를 해보셔서 정지 통지서가 혹시라도 등기로 오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이라나님, 음주운전 단속 초범이고요. 저한테 자문 부탁해서 특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써놓으시는 분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뭐 꼭 답변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제 이름을 써놓으세요. 제가 뭐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이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나는 제 답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답변 달라고 하시고 웬만한 것들은 또 저희 그 김광일 님이 잘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부카페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또 많이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 답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꼭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안이라면은 제 이름을 제목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안을 보죠. 30대 직장인이고 아파트 임시주차장에 주차까지 했고요. 음주운전으로. 주차 후 차량에서 내리고 신고가 들어갔네요. 0.28로 상당히 높은 농도죠. 음주 측정을 하였고 대인 대물은 없었습니다. 단순이라는 거죠, 신고로. 0.28호면은 보통 이제 구공판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벌금으로 끝나면 이제 1,000만 원 이상 나오겠죠. 거리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3번. 처벌 수위 아까 말씀드렸고요. 벌금형 나올 확률하고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한 7대3, 벌금이 7 정도,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한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반성문 작성하시고, 뭐 처벌불원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서류들은 저희가 이제 해놨던 영상들 보시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감옥에 가거나 그럴 사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